스승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친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 결혼식을 보면서 요즘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헤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신혼부부들이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 스승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현 시대는 스피드 시대라서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자기 감정 맞으면 금방 결정도 잘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마음에 들면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할 수 있고 이혼도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할 수 있고 아주 속전속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끝내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 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끝낸 부부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신혼 살림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친정으로 와버려. 그러니까 여행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여행을 가서 3박 4일이든 5박 6일이든 여행을 마치고 트렁크 가지고 그냥 친정으로 오는 사람도 여러 명 봤다는 뜻이에요. 그 살림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 나는 친정집, 나는 본댁. 이런 사람도 제가 여러 명 봤는데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속단을 하고 속결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느냐. 그 이유는 연애할 때 충분히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그 사람하고 충분히 교감을 못했고 충분히 상대를 알지 못한 다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기심, 욕심으로만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결혼이라는 걸 인생 동업인데 나한테 도움된다고만 생각하는 욕심으로 해가지고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나만 유리한 쪽을 점령하려고 하고 나한테만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념. 그리고 저 남자가 우리 친정에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득되는 사람,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 모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조건이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 잣대로 결혼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빨리 깨진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1년 또는 3년 안에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중에서 3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 많은데 3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한 10년 살다가 깨지는 사람도 있고 20년 살다 깨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노력을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끝내는 거예요. 그래, 노력을 하고 또 했는데 이게 뭐 이념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뭐 불성실하고 패턴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조건도 안 맞고 막 모든 노력이 불가능한 거야. 10년 20년 살아보다 깨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인생 동업을 했는데 이 동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10년 20년 살다 깨지는 사람은. 그러면 10년 20년 살다가 인생 동업을 깼는데 이게 꼭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10년만 살고 20년만 살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끝까지 동업을 바르게 못할 인연이라면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해서 새로운 동업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일반 사업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독립된 인생을 열어가는 인생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동업을 또 한번 해보든지 이게 맞지. 안 맞는 걸 나는 계약을 했다는 조건으로 끝까지 그 계약을 지키려고 서로가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부터 왜 답을 드리냐. 일찍 이혼하거나 결정하는 사람들은 앞에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깨지는 사람들이고 10년, 20년 살다 깨지는 사람들은 바로 후자의 어려움 속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인데 이 선택이 꼭 100% 나쁘다, 100% 틀렸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꼭 붙어 살아야만이 좋고 헤어지면 나쁘고 이건 아니란 얘기죠. 같이 끝까지 노력해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고 가치가 없을 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고 내가 나머지 답을 주려 하느냐. 요즘 그 현 시대의 젊은 부부들이 너무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고 이렇게 쉽게 뭐라고 할까 가정을 깬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동업을 10년 20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깨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다. 지금 그 답을 주려고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인생 동업에서 최대한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결혼하면 이혼율이 훅 떨어집니다. 내 인생을 저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냐 없냐를 보고 오직 도우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이 30% 부족한 면이 있는데 내가 저 30%를 잘 채워주면 저 사람한테 득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행복해지겠구나. 근데 내가 저 30%를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선택해도 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30% 나한테 어떻게 하면 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30%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될까? 이 욕심의 잣대로 하면 대부분 깨질 염려가 크다. 그래서 30% 득되게 도움 줄 수 있고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이걸 잘 살펴서 결정을 하면 이혼율은 훅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랑해서 대부분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결혼정보회사에 부탁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사랑했을까요? 다 조건, 환경, 학벌, 능력 이런 거 채점해가지고 점수 주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보회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 많아요. 처음부터 감정이 동해서 했습니까? 조건, 환경, 능력, 학벌, 재력, 성격 마인드, 뭐 취미 마인드 이런 모든 조건을 보고 채점을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진정한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에요. 배려고. 상대를 위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채점할 때 이기적으로 채점하지 뭐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채점합니까? 전부 그 채점하는 게 이기적으로 이기심에 맞게끔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것이다. 중매 결혼이 그렇다는 얘기 요즘에요. 그리고 연애 결혼 또한 연애를 해. 감정이 맞아. 그렇게 좋아. 좋은데 여기에 뭐가 동반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직장, 학벌, 어떤 뭐 조건, 시집 조건, 처갓집 조건, 능력이 있나 없나, 재력이 있나 없나, 이런 거 환경까지도 다 그 사랑 감정에 채점을 해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여자분이 궁합을 보러 왔는데 보세요. 궁합이 나쁘다고 했더니 펑펑 울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3개월 있다 또 궁합 보러 왔어. 딴 남자랑. 그래서 어떻게 그때 펑펑 울더니 또 왔냐고 했더니 헤어졌대. 근데 잘 들어봐요. 또 궁합이 나쁘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펑펑 울지는 않는데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냈어. 근데 또 한 달 만에 또 궁합 보러 왔어. 이때는 더 빨리 왔죠. 한 달 만에 궁합 보러 와가지고 그 남자는 어떻게 됐냐니까 헤어졌대. 그리고 세 번째 궁합 보러 왔는데 궁합이 좋았어요. 근데 궁합이 좋았는데 이 사람은 이 여자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왜 보러 왔냐면 조건이 좋아.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도 별로 없어. 근데 조건이 좋아서 궁합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궁합이 다행히 좋았어. 그 좋다는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분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보세요. 그리고 딱 결정을 하고 그분하고 결국 결혼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울고불고 했어도 궁합 나쁘다는 말 한마디에 딱 정리하고.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별로 감정도 안 통해. 근데 돈 많고 능력 있다고? 궁합 좋다고 하니까 결혼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감정도 없고 별로 마음도 안 통하고 이제 별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있고 능력 있고 환경 좋다고 하니까 또 궁합 좋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결혼했어요. 이게 뭡니까? 전부 이기심의 잣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실 결혼이 순수하게 100% 사랑 때문에 하는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확률은 10%도 안 된다. 대부분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다 채점하면서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좋아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좋은 감정도 조건에 따라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죠. 남자랑 연애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잘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 시집이 망하니까 그냥 헤어지더라니까. 그래, 남자랑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잘 지냈어. 근데 남자 집안이 갑자기 부도났어. 어려워지니까 바로 그만두자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헤어진 내가 젊은 사람 여러 번 봤다니까. 응? 그리고 보세요. 남자 애인이 감옥 간 것도 아니야. 근데 시부모 될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자살해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이 너무너무 연애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까지 다 약속을 했어. 근데 갑자기 시집이 막 부도가 나가지고 그 시아버지 되는 분이 감옥에를 간 거야. 그 남편이 감옥 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감옥 간 것도 아니란 얘기지. 시아버지가 감옥 갔는데 보세요. 이제 집안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 사랑하는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온 거야, 나한테. 이제 자기도 죄책감이 있으니까. 근데 어찌 이런 관계를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문 밖에 나가면 사랑, 들어오면 이별, 그리고 강 건너가면 사랑, 안 건너가면 이별. 뭐 이런 식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감정이 이런 경우가 태반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중적인 심리를 지금 설명한 것이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한 10% 가까이 된다. 그런 것이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대부분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결혼할 때 집착과 사랑을 착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착하고 사랑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사랑은 내가 상대한테 전화를 하든 보세요. 차를 사주든 만날 때 내가 저 사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서 상대를 이롭게 편안하게 해주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전화를 하루에 10번씩 해가지고 저 사람이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이 전화가 부담스러워지면 이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야. 자기가 전화를 10번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착각을 해. 절대 아니다. 10번 했을 때 저 사람이 너무 즐거우면 이건 사랑이야. 근데 10번 하니까 내가 피곤하고 부담스러워. 내 잣대로 막 10번을 한 거야. 이건 상대에게 집착을 한 것이지 사랑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상대 입장에서 득될 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아가지고 내 멋대로 했는데 상대가 그게 부담이 되거나 싫거나 갈등이 왔다. 그럼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남녀들이 내가 좋아서 막 만나자고 하고 전화하고 막 사랑한다 그래 놓고 상대가 좀 부담을 가지면 너 왜 그래? 난 너 좋아하는데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따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건 연애 과정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다. 남편 직장에 갔는데 몇 시에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보세요. 누구 만나냐 따지면 남편이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우면 이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걱정해서 전화했다 그래. 그리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래. 당신이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서 전화했다 그래. 자기 욕심 챙기자고 한 거거든. 이것은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걱정이 되면 한번 확인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편하게 일을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일을 잘 보고 오라고 하고 잘 만나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좀 늦더라도 몸조심하라고 하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상대를 이롭게 편안하게 해준다면 이건 사랑이야. 근데 좀 늦는다고 짜증 부리고 막 전화 몇 번씩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다 집착이야. 근데 바로 신혼부부들이 이런 집착으로 살기 때문에 빨리 갈등이 오고 빨리 싸우게 되고 빨리 이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든 또 뭐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분이든 또는 연애하는 분이든 집착과 사랑을 착각해가지고 자기 잣대로, 자기 욕심의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하든 만나든 전화를 하든 상대가 득이 되고 편안함을 느꼈다. 이건 내가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해줄 때 내가 편안함을 느꼈다. 이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서 서로가 득되게 하는 노력을 한다면 이건 집착이 아니고 사랑이다. 근데 어느 한쪽이라도 자꾸 부담이 밀려온다면 이건 집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 그런 연애는 하지 말 것이며 그런 결혼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만약에 했다면 이런 방법으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 항상 진정한 사랑으로, 배려로, 이해로 노력을 해야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잣대로서 노력하는 것은 절대 사랑도 아니며 가정을 깨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가정을 자기 욕심의 잣대로 나쁘게 몰고 가놓고 상대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좋아했고 너한테 잘해주려 했는데 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나는 이혼한다. 덮어씌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 제공을 해, 달달 볶아가지고 사람을. 그리고 상대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혼을 결정하면, 나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고 노력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사람이 많다. 근데 우리 젊은 남녀들 절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당신 행위 먼저 부족해서 원인이 됐고, 당신 감정이 집착으로 변해서 문제가 됐고, 당신이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부담을 주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애할 때나 이미 기혼자나 이런 걸 잘 살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까지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혼을 하고자 오는 부부들이 남편을 막 원망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남편을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바람 폈다고 원망하면서 이혼하고 싶어해.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남편이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원인 제공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 남자들이 이혼하고 싶어서 하소연을 해. 알고 보면 부인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남자도 원인 제공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부인 탓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내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는지 이런 걸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혼도 극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혼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걸 깨우치고 나부터 돌아보는, 나부터 깨우치는 이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가정은 반드시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